첫 번째 뉴스 가보죠. 알바생 울린 눈속임입니다. 자, 편의점에서 일하는 사반 가족분께서 직접 제보해 주신 영상 함께 보시죠. 자, 저기 남성 손님 주모, 담배 한 갑만 하면서 10,000원을 저렇게 툭 올려놓죠. 바코드 찍으려고 하는 순간 라이터도 하면서 자, 저렇게 눈을 하는 순간 라이터 올려놓고 10,000원 슬쩍 자기 주머니 속으로. 자, 그러니까 직원은 잔돈까지 저렇게 내줍니다. 아까 그 10,000원 그 잔돈 줘요. 자, 저 손놈 공짜 담배와 라이터 그리고 잔돈까지 챙긴 겁니다. 자, 손은 눈보다 빠르다더니 이 기자 저거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닙니다. 네, 저게 지난 5일 오후 2시 20분쯤인데요. 경기도 안산 단원구에 있는 한 편의점입니다. 그런데 당시 카운터에는 계산하기 위해서 손님이 10명 이상 줄을 서 있을 정도로 굉장히 바쁜 시간대였다고 합니다. 그런데 한 남성 손님이요, 담배 하나를 구매하려고 10,000원 한 장을 계산대 위에 딱 올려놓더니 이 직원이 돈을 가져가려고 할 때 그 10,000원 위에 라이터까지 올려둔 겁니다. 그러니까 라이터도 구매하려나 싶어서 이 직원이 바코드 찍기 위해서 포스기를 보던 찰나에 이 손님이 다시 낸 10,000원을 가져갔습니다. 그런데 이걸 알아채지 못한 직원은요, 받은 돈도 없는데 거스름돈만 거슬러 준 겁니다. 이 사실은 나중에 재고 관리를 하면서야 알려졌다고 합니다. 자, 교수님, 보통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? 생활 중에 내가 돈을 냈었나 하면서 착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. 자, 만약 저 상황에서 저 점원이 손님 돈 주셔야죠 하면 아까 줬잖아 하면서 또 막 버럭했을 거란 말이에요. 그렇죠. 이제 그 사람은 그런 그 시나리오까지 다 이제 만들어 놓고 저렇게 한 것 같은데, 아까 이제 10,000원을 딱 놓고 난 뒤에 그 위에다가 또 이제 라이터를 갖다 딱 놓는 그런 행동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은 저기 선고하고 난 뒤에 일석삼조를 했다라고 본인 스스로 흐뭇하게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, 순간적으로 그 상대방을 완전 바보로 만들어버리는 상당히 질이 나쁜 그런 어떤 그 범죄죠. 예. 그래서 일단 이제 이 점원 같은 경우는 자기가 10,000원을 받기 때문에 한참 바쁘다가 안 보이면은 내가 돈을 받았으니까 내가 거스름을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, 만약에 안 줬어요라고 했을 때 더 세게 내가 줬잖아 했을 때 자, 그러면 우리 CCTV 한번 볼까요? 라고 얘기했었으면 아마 줄행랑을 쳤을 겁니다. 아하, 그러니까 말이죠. 자, 두 번째 뉴스 또 이어갑니다. 아내 폭행이 자작극. 자, 방송인 겸 헬스 트레이너 황철순 씨 또 폭행 논란에 휩싸였는데요. 영상 함께 보시죠. 자, 다짜고짜 저렇게 오더니 아내 머리를 퍽! 바로 황철순 씨 뭐라 하더니 또 퍽! 또 톡! 도대체 이 계속 아이고. 도대체 이들 부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자, 그런데 이 영상이 퍼지고 나니까 황철순 씨의 아내가 이거 사실 자작극이었어요. 이런 해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게요. 저 영상이 올라오고 나서 논란이 됐던 게 저 이후에 사진을 또 아내가 올렸습니다. 이게 남편의 폭력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면서 멍이 든 사진을 공개를 했거든요. 그래서 이거 가정폭력이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왔는데, 이러고 나서 다시 이게 사실 이 가정폭력이 있었던 게 아니라 자작극입니다 라고 한 거예요. 해명이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, 원래 그 자신하고 남편을 좀 이간질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찾아내려고 남편과 주변 사람들만 볼 수 있는 SNS에 올린 거다라고 했는데, 정확히 모르겠어요. 어떤 의미인지. 하여튼 이렇게 해명 아닌 해명을 했는데, 근데 문제는 황철수 씨가 그전에도 폭행 시비 때문에 경찰 조사를 좀 받았던 전력이 있다 보니까 맞아요. 이거 믿어야 되나라고 여전히 의혹이 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. 예. 어떻게 된 영문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좀 납득을 저 해명을 듣고 그렇구나 하시는 분들은 많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. 자, 다음 뉴스 또 이어가 보죠. 9,000원에 버린 양심입니다. 자, 택시비 먹튀를 한 승객이 남긴 기막힌 얘기 함께 들어보시죠. 제가 신분 갖고 내려올게요. 그쵸. 하도 그냥 그렇게 한다고 해놓고 나 몰라라 해버리니까. 아니에요. 저는 아니에요. 저 얼굴 보세요.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여기서 우회전이에요. 저희 집 4층. 그런 분들이 더 그래요. 아니야. 그래서 그런 거예요. 누가 그래요? 요즘 세상에. 갔다 올게요. 여기 계세요? 아니야, 약간 콧소리 내면서 보통 저럴 땐 말이죠, 이 기자,
휴대전화를 맡기든 뭐 이런저런 귀중품을 맡겨놓고 가는데 내 얼굴 보세요 하면서 기다려. 뭐 연예인이었어요? 글쎄요, 그런 것 같진 않습니다. 저게 지난 7일 서울 역삼동에서 발생한 택시비 먹튀 사건인데요.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. 이 택시기사가 강남 신사역 1번 출구 인근의 클럽에서 저 여성 승객을 태웠습니다. 그렇게 역삼동까지 이동해서 요금 9,000원이 나왔는데요. 이 승객이 계좌번호를 불러달라고 기사에게 요청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불러줬는데 이 승객이 이체가 안 된다면서 집 가서 현금을 가지고 오겠다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. 그래서 기사님이 약간 이런 일이 좀 많아서 안 될 것 같다라고 좀 난처한 기색을 보였더니요. 이 승객이 들으셨다시피 제 얼굴 좀 보세요. 잠시만 기다려주세요라고 하면서 본인 집 4층이다 이렇게 방향까지 알려줬다는 겁니다. 하는 수 없이 택시기사가 승객을 믿고 25분을 기다렸습니다. 하지만 승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. 이 피해 택시기사는요. 제보 영상 보내면서 이 요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믿어달라면서 얼굴까지 드러내놓고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는 게 무섭다고 심정을 밝혔습니다. 자, 이 제보를 해주신 택시 기사님은 물론이고 이 택시 운전하시는 다른 기사님들도 이런 일이 정말 부지기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? 자, 요금을 받아내 보겠다고 쫓아다녀 봐야 손해가 더 크니 에이 그냥 재수 온 붙었다 생각하자 그냥 이렇게 넘어가신단 말이죠. 바로 그걸 노리는 거죠. 그러니까 무임승차 같은 경우는 이제 경범죄처벌법에 의해서 10만 원 이하 벌금 그리고 이것이 이제 상습적이거나 고의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형법상의 사기죄에 해당이 돼가지고 10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지금 현재 규정이 돼 있습니다만 문제는 그것은 법은 현재 그렇지만은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. 사실 저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시간을 갖다 허비하는 것 자체가 이 택시 기사분들에게는 더 어떻게 보면은 시간 낭비가 되기 때문에 아까 본인이 블랙박스에 대놓고 자기 얼굴 막 이렇게 했잖아요. 저렇게 원한다면 한번 공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. 본인이 원했으니까. 네. 본인이 원했잖아요. 마음은 제 얼굴 한번 보세요라고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작은 속임수로 인생을 갖다가 얍삽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확실히 늘어난 것은 그거는 뭐 현실 같습니다. 그러니까 말이죠. 자, 다음 뉴스도 이어가 볼게요. 돈 주고 비계를 샀다입니다. 만약 인터넷에서 산 삼겹살의 상태가 이제부터 보실 사진 속 모습과 같다면 어떠실까요? 한번 보시죠. 자, 인터넷에서 주문한 삼겹살. 딱 봐도 기름 좔좔, 비계만 저렇게 한가득. 자, 리뷰를 봤더니 아니나 달라 보이는 부분만 좀 괜찮고 접힌 부분은 진짜 최악이에요. 자, 다른 사진도 봤더니 역시나 비계만 잔뜩. 이래서 할인 행사를 했던 거구나. 싼 데는 이유가 있구나. 이거 뭐 불판 닦기용입니까? 자, 박 변호사님, 이게 말이죠. 지난 3월 3일 삼겹살 데이를 맞아서 인터넷에서 할인 판매한 삼겹살이었다는데 자, 삼겹살 감별사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, 전문가적 입장에서 어떻게 보십니까? 삼겹살 너무 좋아하고요. 저도 좀 삼겹살 가까운 또 몸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먹는 편인데 지금 3월 3일이 삼겹살 데이라고 우리가 알려진 유통업계에서 할인 행사를 하는데 알고 보니까 저런 비계 덩어리를 판 거예요. 적절한 비율은 살코기 기름이 한 1:1 아니면 살코기가 좀 더 많아요. 지금 보면 한 80%가 비계거든요. 저걸 어떻게 먹습니까? 그래서 환불 요청도 많이 들어오고 바꿔달라고 지금 요청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렇군요. 알겠습니다. 자, 다음 뉴스도 이어가 보죠. 방 안에 쓰레기만 한가득입니다. 자, 이번에도 사방 가족분께서 직접 제보해 주신 영상인데 이 장기간 연락이 닿지 않은 한 투숙객의 신변이 걱정된 이 업주가 객실 문을 뜯고 들어갔더니 영상 보시죠. 자, 경찰 그리고 구급대원과 객실 입장. 그런데 뜨악! 와우, 침대 위 산처럼 쌓인 레기레기 슈레기. 자, 심지어 욕실 바닥에도 저렇게 쓰레기 한가득. 혹시 저 쓰레기 더미에 사람이 입주했던 사람이 파묻힌 건 아닐까? 쓰레기 더미를 저렇게 들춰 보는데 역시나 쓰레기만 있었습니다. 투숙객은 먹튀. 자, 그런데 저렇게 저 지경을 해놓고 간 투숙객 역시 또 뭐 숙박료를 냈겠습니까? 먹튀인 거죠. 근데 좀 이게 더 먹튀보다 심각한 상황인 게 조금 전에 보셨지만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가 이제 강남에 있는 그 생활형 숙박시설입니다.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.
지난해 11월에 30대 여성이 계약을 했다라고 해요. 근데 첫 달 월세만 내고 계속 월세를 내지 않았던 겁니다.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는 야, 이거 계약을 해지하겠다라고 나가달라고 하니까 2월에 나가겠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. 근데 연락이 끊겼다라는 겁니다. 근데 주변에서 그 옆방에 사는 분들이 냄새가 자꾸 난다, 악취가 난다. 그러니까 이 집주인 임대인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을까 봐 걱정이 돼서 그럼요. 그러니까 신변이 걱정이 돼서 경찰분들과 같이 들어가 봤더니 저렇게 된 거예요. 보통 우리 사건 기사들 예. 악취가 난다 그러면 또 그런 게 있지 좀 않습니까? 불안하잖아요. 예. 들어갔는데 저게 지금 화면으로만 보이니까 보는 것만 해도 심란한데요. 저 상황에 한 수 더 떴습니다. 냉방은 강냉으로 틀어놓고요. 그다음에 온도 그 보일러는 또 높은 온도로 틀어놨답니다. 그러니까 차가운 공기 바닥은 뜨겁게 만들어서 이건 뭐 일부러 전기세 폭탄 난방비도 올랐잖아요. 그러니까요. 일부러 저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. 세상에 진짜 이게 뭡니까? 박 변호사님, 네. 저기 말이죠. 만약에 정말 안만 깨끗하게 치워도 냄새 한동안 안 빠질 겁니다. 저기 도배며 뭐며 싹 다 해야 돼요. 아니 그럼 사장님 방금 이 난방비 이 폭탄 이 손해는 어쩔 거야 이거. 자, 이게 뭐 법적으로 한번 따져보면 혹시나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느냐, 뭐 손괴죄라든지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느냐, 그 부분을 따져볼 수가 있는데 손괴죄 가능성이 뭐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손괴죄 재물 사용의 효용을 해치거나 뭐 숨기거나 이거 다 되거든요. 근데 보면 다른 거 부순 거보다는 저장 강박 비슷하게 많이 쌓아둔 모양새입니다. 그래서 형벌적으로 처벌하기보다는 민사소송은 가능할 겁니다. 저거 다 치우고 치운 비용, 그리고 혹시나 남아 있다면 그런 어떤 잘못된 비용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 같거든요. 예. 어쨌든 간에 저거 돈 받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. 그렇죠. 앞으로 아마 우리 주인은 상당히 충격을 계속 받고 살지 않을까. 그래서 사람 들어올 때마다 항상 고민할 거예요. 또 저러면 어떡할까. 그렇죠. 아마 큰 충격에 빠졌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말입니다. 자, 다음 사연으로 가보죠. 명상에 빠진 아내. 이건 또 어떤 사연일까요? 그 명상 스승님이랑 죽이 척척 맞는 아내 때문에 고민이다, 이런 좀 특이한 사연인데요. 언젠가부터 아내가 명상에 빠졌다고 합니다. 그래서 배우러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 스승님이라는 사람이랑 잘 통한다면서 매일같이 밖으로 돌아다닌다고 합니다. 이 스승님이 책을 썼나 본데 본인이 블로그를 운영하는데 여기에 소개까지 했고요. 여기에 더해서 매일같이 이 스승과 관련한 일기를 쓰는 등 각별함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남편이 스승이랑 너무 가깝게 지내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한마디를 했더니 아내와 영적으로 각성된 사람끼린 알아보고 잘 맞는 것뿐이다,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. 물론 명상이 나쁜 게 아니지만요. 이 남편은 아내가 너무 스승이랑 가깝게 지내니까 이게 정신적 바람이 아니면 뭔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고민이 된다고 합니다. 그렇군요. 자,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.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X와 함께 참여해 보시죠. 먼저 남편입니다. 뭐? 스승한테 명상을 배워? 야, 유튜브 검색하면 혼자 명상하는 법 줄줄이 나오는데 개량 한복 입고 다니는 그런 놈한테 뭔 명상을 배워? 당신 도대체 밖에서 뭔 짓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, 동그라미? 깍지를 끼우시려고 했던 거군요. 저는 동그라미를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. 자, 다음은 아내입니다. 야, 유튜브 보고 하는 명상이 그게 명상이니? 나 얼굴 좀 좋아진 거 봐. 이거 다 너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 명상으로 치유하면서 생긴 변화야. 어딜 M1 스승님을 갖다가 또 혈압 올라. 야, 나 명상하러 갈게. 자, X. 뭐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. 자, 박 변호사님. 예. 자, 이제 사실은 그 남편이 오해할 만도 하고 안 좋을 수도 있고 또 최근에 뭐 어떤 다큐멘터리 그런 게 있어요. 맞습니다. 사이비 종교 뭐 이런 관련돼서. 예.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이 단계에서 뭐 크게 바람 얘기를 좀 하셨어요. 정신적 바람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뭐 그런 단계는 아직 아니지 않나. 여기서도 이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아내분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. 지금 단계에서 너무 막 몰아붙이는 거는 조금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측면에서 제가 X를 들었습니다. 뭐 저도 우리 네. 박 변호사님 의견에 좀 힘을 보태드리고 싶은 것이 요즘 힐링이 네. 또 대세 아닙니까? 그러니까 진짜 힐링이 되고 있는 것도 보이거든요. 그런 부분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약간 좀 억지스럽긴 하지만 자, 우리 교수님. 지금 이제 저 여성분 같은 경우는 결혼의 의미를 좀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.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대를 배려하는 건데 만약에 저 여성이 혼자 싱글이라면 그 스승 아니라 뭐 스승의 친구하고도 저렇게 교감을 해도 상관이
없는데 제가 이제 그 사건들을 많이 분석을 해본 그런 경험에 의하면 저렇게 되면 정신적 종속 상태로 처음부터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기간이 좀 더 지나게 되면 좀 상당히 위험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. 그래서 뭐 만약에 결혼을 안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결혼을 하고 그럼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해서 이 그 남편이 또 어디에 가가지고 뭐 운동 같은 걸 하는데 거기에는 코치가 여성인데 아 정말 정신적으로 교감이 통한다 그러면 이 아내 입장에서는 그게 기분이 좋을까요?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과유불급, 그러니까 지나친 것은 모자람보다 못하다. 그래서 명상을 하는 것도 결국 가정생활을 유지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보조적인 것이 돼야지 그것으로 인해서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깨질 정도가 되면 안 된다. 지금은 괜찮은데요. 좀 더 시간이 더 지나고 좀 더 이제 정도가 심해지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봅니다. 예. 자, 우리 양 변호사님 어떤 생각이십니까? 저도 뭐 과거에 명상 같은 것을 많이 빠져봤기 때문에 할 얘기가 참 많긴 한데 다 떠나서요. 명상도 이게 이 명상의 문제가 검증이 불가능합니다. 그렇잖아요. 정말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. 그래서 처음 배우게 되면 되게 신기한 것도 많고 혹할 수도 있고 막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가능한 검증이 이미 된 것들, 공인된 것들이 있어요. 문제가 예. 크게 없는 것들. 그렇죠. 그런 곳이라면 거기 스승님하고 매일 밖에 돌아다니는 일은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.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. 네. 자,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지금 뭐 많은 주로 이제 X가 많은 것 같긴 해요. 네, 되게 많은 분들이 이거 동그라미? 가스라이팅가 많은 것 죄송합니다. 같습니다. 많은 분들이 지금 이거 약간 가스라이팅의 초입이 아닌가 하는 좀 의심들을 많이 해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. 일단 현아님은 영적으로 눈 맞은 거 아니에요? 라고도 말씀을 하셨고요. 손희숙님, 바람은 아니어도 저거 나중에 사달랄 각이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하지만 강재구의 예술세계님은요. 확실한 증거도 없는데 바람이라고 하기엔 약간 애매하다는 생각도 드네요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. 그렇군요. 알겠습니다. 아직 안 끝났습니다. 이거 눌러주세요.